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36회 부동산학은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에 대한 전망 위주로 진행했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정확하게 천천히 우리 부동산학 총론의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토지의 분류.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토지 정착물은 아까 살펴봤었고, 전 시간에 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출제가 되는 게 그 지목이라는 게 뭔지를 일단 물은 문제가 34회 때 출제가 되었어요. 지목의 정의는 요 표현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여러분들 이걸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 현행 지적법상 지목은 총 28개가 있고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을 지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목을 정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것을 일필 일목주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한 필지의 여러 용도가 경합할 때는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된 용도 등록이 뜨면 이걸 뭐라고 한다? 지목이라고 한다. 지목 28개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11개 정도만 따로 한번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답과수원 지목입니다. 전답과수원 지목입니다. 대공장용지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런 거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용지, 사적지 이런 거 지목입니다. 참고로 제가 만약에 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지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전답 과수원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농지는 지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답 과수원이 지목인 거예요. 택지,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택지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상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주상공인데 대에다가 뭐를 지을 수 있냐면 우리가 통상 주상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하고 상가, 그리고 공은 공장용지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는 3가지입니다. 주상공인데 지목은 2가지가 나와요. 대하고 공장용지하고. 공장용지는 장이라 그래요. 대에다가 뭘 짓고 주상을 짓고, 공장은 공장용지에 지어야 되겠죠. 하천, 제방, 국어하고 유지가 우리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형태의 지목인데 지금은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 소규모 수로 둑 그러거든요. 소규모 수로 둑, 둑이 뜨면 국어예요. 기역 받침, 둑국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물이 고여 있는 거, 뭐 저수지, 호수, 연못, 댐 이런 것들을 유지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유지하고 국어를 바꿔서 낸 적이 있거든요. 수로 둑이 유지죠?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둑 그러면 둑국어 기억하시고, 저수지, 호수, 연못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찰용지라는 지목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지목은,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종교용지라는 지목이 있을 뿐이고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사로 출발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사적지라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의 이름이 뭐라고요? 지목. 농지에 뭐가 있다 그랬죠? 전답, 과수원이 있다 그랬죠. 택지는 원래 주상공인데 대에다가 주상을 짓고 공장용지에다가 공을 지어야 되겠지. 제방, 국어, 유지, 수로 둑 그러면 국어가 되고, 저수지, 호수 이런 말이 나오면 유지가 되겠지. 사찰용지는 없고 종교용지 그리고 사적지 이런 것들이 지목입니다. 한번 봤던 경험 있으면 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인 토지 분류입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 지금부터는 100%짜리.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라 출제 가능성 100%를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택지하고 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 반드시 주상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상공.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할 때, 그 기준 산정할 때 용어 정의가 돼 있거든요. 택지라는 용어가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용되고 있는 건 건부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용할 목적은 이제
앞으로 예정이라는 토지니까 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을 합쳐서 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만 택지라고 한다. X가 되는 거예요. 이용되고 있어도 되고 이용 목적으로 조성돼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는 택지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는 건축용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택지 받고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천, 도로, 철도 같은 데도 쓸 수 있는, 바닥에만 있으면 되고 포괄적인 용어를 부지라고 불러요. 한계지는 방금 얘기했던 택지, 그러니까 주상공이지, 여기 채원방권상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라고 부릅니다. 채원방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끝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토지 위에 뭐가 있는지를 봤어요. 토지 위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만 토지 위에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상가, 공장, 도로, 철도, 하천 뭐 등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토지를 둘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건축이 되는 땅과 건축이 안 되는 땅. 건축이 되는 땅을 택지라 그래요. 택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는 그냥 다 돼요. 주택부지, 상가부지, 공장부지도 되고 당연히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그러니까 바닥에만 있으면 위에 건축이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부지라면 택지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주택택지, 상가택지, 공장택지까지는 되는데 도로택지, 철도택지, 하천택지는 있을 수 없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업 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부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상가부지가요? 공장부지가요? 도로부지가요? 철도부지가요? 부지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주택 상가까지 지을 수 있는 지목이 있다 그랬지. 지목은 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대. 공장용지는, 공업지는 장에다 지어야 되겠지. 그래서 지목이 대이면 주상, 그 다음에 주상공 그러면 택지, 여기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포괄할 수 있는 말이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택지와 가장 유사한 표현이 대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의 대지와 지목, 대인 토지는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한 번 더.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 아까 배웠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지목은 대. 주상공, 건축이 가능한 토지지. 요걸 우리 부동산 학적인 관점에서는 감정평가상에서는 택지라고 부르고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르는데, 대지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웬만하면 잘 없어요. 그냥 대지는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고 그걸 구분하라고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그거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부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가장 도심에는 뭐가 있냐면 상업지가 있어요. 그 옆에 주거지 있고 그 옆에 공업지 있고 그 옆에 농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택지죠? 이렇게 물으면요, 여기까지가 택지예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말. 그러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땅이 택지의 끝에 있죠. 택지용의 채원방권상에 있죠. 이 땅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고 불러요. 한계지. 누가 여러분들한테 한계지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토지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채원방권이란 말은 택지 끝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한계지는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옆에 누가 있지만, 농지가 있지만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우린 그것을 단절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절지가가 어떤 뜻이냐면 거리상으로 한계지는 농지와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농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농지는 건축이 안 되는 땅이고 한계지는 택지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택지는 맞단 말이야. 건축이 되는 토지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건축이 돼요. 건축되는 땅과 되지 않는 땅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지. 오케이? 그래서 택지는 거리상으로 가깝게 있는 주변 농지와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우리는
단절지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농지 중에서 가장 비싼 땅과 택지 중에서 가장 싼가 비싼 땅이 한 개지가 되는 거예요. 택지 끝에 있으니까.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지. 마치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그 용꼬리하고 뱀 대가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지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은 뱀 대가리, 택지 중에서 가장 싼 땅이 한 개지. 그게 용꼬리. 용꼬리는 날 수 있다? 뱀은 못 난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한 개지가 뭐야? 그러면 한 개지 그거 용꼬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주변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벌써 3개 용어 정리했습니다. 4개까지 했네.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은 지목이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고, 그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바닥에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도로, 철도, 하천에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입니다. 그런 땅은 부지. 택지 끝에 있는 땅은 한 개지. 한 개지는 농지와 택지의 경계상에 있지만 농지와는 단절지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들어가기 전에 토지를 우리가 대분류해 볼 거고요. 그리고 소분류해 볼 겁니다. 사람 이름 하나만 기억할게요. 사람 이름. 우리 임농택씨를 불러봅시다. 임농택씨 하면 임농택씨가 제가 임농택이야 하고 나타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임농택,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를 분류하는 것을 대분류 그럽니다. 택지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건 배웠습니다. 주상공이 있습니다. 주상공. 농지 안에 뭐가 있죠? 그럼 농지 안에는요 전답과수원이 있습니다. 전답과수원. 임지 안에 뭐가 있죠? 그러면 임지 안에는요 용재림과 신탈림이 있는데 임지까지는 몰라도 돼요. 뭐 사실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용재림은 목재로 쓰는 나무를 얘기하고요. 신탈림은 땔감, 연료용으로 쓰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보르네오 섬 알죠? 보르네오 섬. 그거는 아마 용재림으로 가구 만들고 하는 거니까 용재림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뒷동산들은 전부 다 땔감으로 쓰는 나무들이었죠. 그런 경우를 신탈림이라고 한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거는 지금 정리를 끝내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 암기는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저랑 수업하는 동안에 끝냅시다.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를 분류할 때 크게 분류하면 택지지역, 그리고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택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주상공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농지 안에는 전답과수원이 있습니다. 임지는 몰라도 되긴 한데 용재림과 신탈림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분류를 하시고, 근데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용도가 뭐다? 다양하다. 토지는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농지였던 땅을, 자, 잘 들어보세요. 농지였던 땅을 택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주거지로 사용되던 땅이 상업지로 용도 전환될 수가 있다. 이때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용도 전환 된 거예요. 된 토지는 뭐라 부르냐면 택지라 부르면 돼요. 이제 주거지고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상업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농지가 택지가 되었을 때는 택지 그러시면 되고, 주거지가 상업지가 되었을 때는 상업지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농지에서 택지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전환된 게 아니고 되고 있을 때, 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는요 조금 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ing, 한자로 표현하면 진행 중, 우리말로 표현하면 용도 전환 과정에 있을 때 뭐라고 부르느냐,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이렇게 불러요.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좀 줄여볼까요? 택지 후보지다 그래요. 더 줄여볼까요? 후보지라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가 되고 있는 토지는 뭐라 부르느냐,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가 될 이행지다.
줄여서 상업이행지다. 줄여서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럼 느낌이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떨 때 후보지나 이행지란 말을 쓰냐면 용도전환 되고 있을 때만 쓰는 말이에요. 용도전환이 되었을 때는 그냥 용도전환 된 거 부르면 돼. 되고 있을 때 부르는 말이 후보지, 되고 있을 때 부르는 말이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후보지라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 이행지라는 표현을 쓰는지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 되겠지. 후보지와 이행지는 토지 용어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 한 5번 치면 4번 정도 나올 만큼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후보지와 이행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오늘 수업 듣고 옆 사람한테 주관식으로 얘기해 줄 정도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택지농지 임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가 그 유명한 후보지예요. 그 이번에는 택지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거. 중요한 말이 나온다. 내에서.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가 그 유명한 이행지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세요. 세로가 바뀐다. 후보지. 가로가 바뀐다. 이행지. 세로 후보지, 가로 이행지. 그럼 세로와 가로를 구분합시다. 세로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바뀐다 그래요. 그럼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주상공끼리, 농지 내에서 전답과끼리, 임지 내에서 용신끼리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행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번 더. 택지, 농지, 임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되고 있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후보지, 이행지에서 둘 다 택지, 농지, 임지 지역이 뜨고 되고 있는 이란 말이 뜬다니까. 그런데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다면 후보지고요. 내에서 전환되고 있다면 이행지가 된다니까. 상호간, 세로, 내에서 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지조사평가 기준에서 또 용어 정리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요. 요거 한번 맞춰보겠습니까? 요거 한번 나올 때가 됐어.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뭡니까? 그러면 이 땅은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후보지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현 상태는 농지나 임지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현재 택지인데 또 장래 택지가 된다고 하진 않거든. 현재 택지가 아닌데 장래 택지가 된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결국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런 땅은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용어 정의가 두 개. 첫 번째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다. 요 표현하고, 두 번째는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렇게 하면 후보지가 되고, 이행지는 용어 정리 하나.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상호간 아니고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토지를 분류할 때 세로 분류와 가로 분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어요. 후보지.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어 걔도 후보지. 하지만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행지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 몰라서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택지라 그랬어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된 토지는 상업지고요.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라고 한다. 근데 그 되고 있는 게 상호간이면 후보지고 내에서만 이행지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한 3번 정도 더 할 건데,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뒤에 가시면 수요의 정의와 공급의 정의를 배우시게 되거든요. 수요는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은 판매하려고 하는 거고, 요거 3개 다 이렇게 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옛날 용어, 옛날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수요는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공급은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전환 된 토지를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되고 있을 때 부르는 말이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이거 중요하겠죠.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되고 있어야 돼요. 이행지는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어야 돼요. 상호간은 무슨 분류? 세로 분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내에서는 가로 분류. 근데 아직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요걸 꼭 좀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무슨 용도에서?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토지도 후보지의 정의에 들어간다. 그 후보지 정의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예상되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기억을 하시고 3번 가기 전에 4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지하고 획지. 필지는 지번 붙여가지고요. 등기 등록하는 거. 지번 붙여가지고 몇 번지 하는 거. 등기 등록하는 것을 필지.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지는 아까 요거 좀 구분해야 되겠다 이제. vs 지목이랑 한번 구분해 봐야 되겠어요. 지목이랑. 자,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요거는 지목이었어요. 근데 지번 붙여가지고 등기 등록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따 한번 더 할 건데 획지는 오히려 또 누구랑 구분하셔야 되면 1단지란 땅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1단지 좀 이따 한번 할 거예요.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서 두 필지 이상을 1단의 토지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말장난 같긴 한데 둘 다 1단의 토지로 끝나요. 1단의 토지로 끝나는데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획지고요. 1단지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1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정리합시다.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것은 필지,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은 지목,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1단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획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여기 22번지 토지가, 27번지 토지가 있어요. 28번지, 29번지, 30번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몇 필지인가요? 그러면 네 필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격을 측정해 봤더니 전부 다 평당 1,000만원대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하나의 획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 수준으로 구분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27번지 상당히 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필지가 하나 상당히 크네. 27번지 토지. 그럼 이건 한 필지죠. 근데 요거 도로가 여기 접해 있고요. 상가 정문이 나 있어요. 도로 안 접해 있고 상가 후면입니다. 점포가 4칸이 있는데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격이 다 다르겠죠, 그죠? 예, 점포 가격이 다 다르다. 그러면 4개 획지가 됩니다. 오케이. 27번지 제가 다시 한번 보았더니만 도로를 2개나 물고 있어요. 자, 참고로 그냥 들어주세요.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을 각지라 그래요. 각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차 중개를 하실 때 이런 각지 땅은요 이렇게 중개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은요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을 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을 코너발이라 그래. 코너발이. 코너발이가 좋아? 각지가 좋아? 각지가 낫지. 각지 코너발이 그러면 안 돼. 코너발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 발이가 뭐야 발이가. 각지 가격이 비싸겠다. 평당 2,000만원. 오, 비싸네. 28번지는 도로 하나 물고 있어요. 평당 1,500만원. 문제는 29번지 땅이에요. 29번지 땅을 맹지라 그래요.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 이런 땅은 가격이 싸겠죠. 평당 500만원. 30번지 땅은 도로의 접속면이 있긴 해요. 근데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요. 요런 땅을, 자, 보세요. 요게 한자로, 요게 뭐예요? 대거든, 대. 근데 밑에 오의자를 써요. 밑에 오의자를 씁니다. 한자 좀 이상하네. 밑에 오의자를 씁니다. 요런 대자를 자루대자라 그래요. 자루대.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포대 할 때 그 대자입니다. 밑에 오대자가 들어가는 대지. 토지 모양이 마치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의 토지를 대지. 이 대자는 밑에 흑토가 들어가는 대가 아니라 옷의가 들어가는 자루대자입니다. 이거는 맹지보다는 좀 비쌀 것 같아요. 800.
왜냐면 허가는 나니까. 근데 네모 반듯한 토지에 비해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 토지는 시험에 내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한자를 같이 줘야 되거든. 대지 할 때 대자를 갖다가.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중학생도 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나이 제한이 없단 말이야. 중학생은 한자를 모를 가능성이 많겠지. 그래서 한자까지 주는 문제를 내기는 좀 그래. 맹지까지만 기억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얘는 2000, 얘는 1500, 얘는 500, 얘는 800이니까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필지와 획지의 관계를 물으면요,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 된다. 여러 개 관계 될 수 있어요? 예, 돼요. 한 개가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오, 돼요. 하나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예, 돼요. 그래서 혹시 필지는 획지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돼요. 여러 개를 구성할 수 있다. 된다니까. 하나를 구성할 수 있다. 된다니까. 다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없다니까. 필지 획지의 관계는 여러 개 한 개, 한 개 여러 개, 하나하나 다 된다. 거꾸로 해도 다 된다. 다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대지는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서 얘는 건축이 돼요. 근데 맹지는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는 허가 안 나는 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대지할 때 대자는 한자 대자를 쓰긴 하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고 우리 맹지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나지와 건부지로 가도록 할게요. 나지 할 때 나자가요, 이게 벗을 나자거든요. 나체 할 때 그런 나자입니다. 그래서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약도 없는 토지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는 토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요, 공법상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지는 시험에 나올 때 어떤 걸 장난 많이 치냐면 공법상 제약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절단 나는 거야. 그래서 나지를 빨리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방법은요, 지하물이 나지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공법상 제약은 있어 이렇게 해버리고 출발하면 좋아요. 나지 뭐 있어? 공법상 제약 있어. 나머지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나지는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 없어요. 근데 공법상 제약까지 없다 그래버리면 절단 나는 거야. 그럼 건물이 이미 들어선 토지는 건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요 그림 잘 봐야 돼요. 그림. 자, 요 토지는 나지예요. 왜? 건물이 없으니까. 요 토지는 건부지예요. 왜? 건물이 있으니까. 그럼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고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뭐를 물어볼 거냐면, 나지가 비싼지 건부지가 비싼지를 물어볼 거예요. 누가 비싼지.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지, 건축물이 있는 땅 건부지인데, 자, 예를 들면 제가 이걸 1억이라고 칠게요. 요걸 8천이라고 칠게요. 건물 가격이 7천이라고 칠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왼쪽에 있는 토지가 비싸요? 오른쪽에 있는 복합부동산이 비싸요? 그래 버리면 오른쪽에 있는 복합부동산이 비싸잖아요. 얘는 얼마고요? 1억이고요. 얘는 얼마고요? 1억 5천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묻고 있냐면, 자, 잘 봐요. 땅값만 묻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없는 땅의 땅 1억이고요. 건축물이 있는 땅의 땅 8천이에요.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그러면 나지가 비싸요. 활용도가 많으니까. 건부지는 가격이 싸요. 왜냐면 이 건축물로 밖에는 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혹시 땅값만 주고 산다면요, 건축물이 없는 땅의 땅값이 비싸요? 건축물이 있는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버리면 건축물이 없는 땅이 활용도가 훨씬 많아요. 건축물이 있는 땅은 이 건축물의 용도로 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시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총각, 미혼 남성, 총각의 가치가 높아요? 아저씨, 유부남, 가치가 높아요. 총각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활용도가 많으니까.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가능하니까. 아저씨는 용도가 제한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 막 결혼한다 그러면 인기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연예인이랑 살 것도 아닌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지는 토지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활용도가 많고 가치가 비싸지만, 건부지는 이 건축물의 용도로밖에 활용할 수 없으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싸다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증가라는 표현을 써요. 싸다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감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보통 누가 증가되고요? 나지가 증가되고 건부지는 강가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학원문 열고 나가보면 나지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그러면 건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부는 강가되는 게 원칙이다. 건부지는 싼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버리면요.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면 낮에는 용도가 지극히 제한돼 버립니다. 그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가 산정한다 그랬을 때도 건부지 보상가가 통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건부증가 발생할 수 있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좀 이따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 미리 들어놓으세요.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폐율.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에요. 건폐율 50%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50평은 짓고 나머지 50평은 남겨놔야 됩니다. 이 땅, 짓고 남겨진 땅 있잖아요. 그죠? 이걸 공지라 그래요. 건폐율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요. 건폐율이 축소되었다. 축소는 여러분들 강한가요? 건폐율이 강화된 건가요? 완화된 건가요? 강화된 거예요. 공적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그러면 축소되면 40%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건부지가 좋은 거야. 건부지는 건폐율이 강화되기 전에 50을 지어 놨는데 미리 건폐율이 강화되고 나면 이제 얘는 낮에는 40분밖에 못 짓는다니까. 그때는 오히려 먼저 지어 놓은 게 장땡이야. 오히려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새 부동산, 신축 부동산이 오래된 부동산보다는 같은 용도라면 그리고 같은 면적이라면 같은 지역에 있다면 가격이 비싼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원룸, 투룸하는 건물들은요. 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월세가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럼 방이 많이, 임대 공간이 많이 창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2, 3년 정도 전에 지어진 원룸 투룸이라 하더라도요.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서 주차장을 많이 안 져도 돼. 그럼 방이 많이 뽑히겠지. 오히려 그때는 구축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돼 버리면요. 오히려 규제 전에 뭔가를 해놓은 게 더 가격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건부지는 싼데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순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원칙과 예외 중에서는 항상 원칙을 기억하시고 예외 있다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는 눈에는 건부 감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건부는 뭐 된다? 감가된다. 하지만 예외 있음 이게 좋아요. 한 번 더. 건부는 뭐 된다? 감가된다. 하지만 예외 있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다고.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둘 다를 공부해 놓으시면 뭐가 원칙이었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귀에는 건부 감가만 기억을 하시고 예외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했던 거 건폐율 때문에 공적 제한 때문에 비워둔 땅이 있어요. 비워둔 땅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공지라고 합니다. 공지 건폐율 때문입니다. 주로 공적 제한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건물을 제가 여기 한번 써볼게요. 건물이 아예 없는 땅, 있는 땅, 건물 짓고 남은 땅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공지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공부하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공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한지는 도시 토지인데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입니다. 주로 왜 우리 건폐율 때문이 아니고 왜 강남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유료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비워놓은 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땅은 이 도시 토지인데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땅은 공한지라 그래요. 자, 지력 회복 때문에 쉬게 하는 땅이 있습니다. 쉬게 하는 토지는 휴한지라 그래요. 휴한지. 예.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은 유휴지라고 하고, 그래서 휴한지 할 때 휴자가 실휴자고요. 유휴지 할 때 유자가 놀유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요. 휴한지하고 유휴지 공부할 때는 첫 번째 글자만 보고 두 번째 글자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고 있네. 그러면 휴지, 유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원지 할 때 유자거든요. 논다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지력 회복 때문에 쉬는 땅은 뭐야? 그러면 한지 하시면 됩니다.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은 공지, 도시 토지인데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은 공한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요 4개 땅은요 반드시 한꺼번에 공부하세요. 보세요.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는 왜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봐봐. 이 공이 여기도 있지. 한이 여기도 있지. 휴가 여기도 있다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를 해 놓으시면요, 나중에 그 화를 면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길게.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물으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대답해봐. 건폐율 때문에 짓고 남겨놨어. 1번. 도시토지인데 방치하고 있어. 2번. 지력회복 때문에 매년 경작을 못하고 쉬고 있는 상태야. 3번.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고 있어. 4번입니다. 순서 없이 놀고 있네. 4번. 건물 짓고 남겨놨네. 1번. 도시토지인데 방치하고 있네. 2번. 지력회복 때문에 쉬고 있네. 3번. 쉬고 있네. 3번. 놀고 있네. 4번. 도시인데 방치하고 있네. 2번. 건물 짓고 남았네. 1번이 되는 그런 토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는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법지 빈지로 한번 가볼게요. 법지 빈지. 법지는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경사진 토지라면, 빈지는 바닷가 그러기도 하는데 법적 소유권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편안하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지 빈지도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법지 빈지가.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갑의 땅입니다. 갑땅 잘 살고 있어요. 집 짓고. 여기 을땅 집 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근데 갑자기 갑과 을이 무슨 바람에 물었는지,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 당신 땅이 어디 땅인지 궁금하네. 어디까지가. 우리 측량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경사 하단면을 끊어요. 경사진 땅은 경사 하단면을 끊거든요. 그럼 지금 빗금진 땅은 누가 소유하는 땅이 되냐면 을이 소유하는 땅이 됩니다. 근데 을은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지 땅의 면적이 늘어났는데도. 왜냐면 이 땅을 법지라고 하거든. 법지는 일단 을의 땅이니까 법적 소유권이 있다, 그죠? 근데 이런 땅은요, 토사 유출이나 비 오고 그러면 붕괴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 땅을 축대, 옹벽 등의 설치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누구 비용으로? 을의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래서 괜히 자기 땅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용 가치가 없는데 골치면 나쁜 땅. 그래서 주로 경사면의 토지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경사면의 토지라서 축대나 옹벽 등의 설치로만 활용이 되지 아무짝에 쓸모는 없는 땅, 하지만 법적 소유권에 있는 땅, 그런 땅을 법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지 이해하셨죠? 예. 경사진 토지인데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빈지는 우리 서해안에 가시면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 그러거든요. 물이 가장 찼을 때를 만조라 그래요. 가장 쓸려 나갔을 때를 간조라고 하고. 간조 밑에는 바다예요. 간조와 만조 사이 보이세요? 여기 요걸 갖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갯벌 그러고요. 법률용어로는 간석지라는 표현을 써요. 만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해안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거의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토지 등록 지점이 있어요. 그럼 등록 지점 위가 법적으로 토지가 되는 거지. 그럼 제가 지금부터 빗금친 땅 요거 보세요.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니까 이런 땅을 빈지 그러기도 하고요.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바닷가 그러기도 하거든요. 등록이 안 됐으니까 법적 소유권은 없어요. 근데 이용 가치가 있어. 이용 가치가. 여러분들 저기 좋은 모래는 아니지만 바닷모래를 건축할 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기 신도시 때 바닷모래로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당 이런 데 바닷모래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또 왜 이렇게 여름철에 피서 이렇게 파라솔 꽂고 돈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도 법적 소유권은 등록이 안 됐으니까 없을 텐데 활용 실익이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 그 등록이 안 된 거지. 등록 지점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 땅을 빈지라고 합니다. 정확히 개념이 반대죠.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이 법지라면,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활용 실익이 있는 땅이 빈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힌트는 어디서 봤냐면 경사진 토지 그러면 법지고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그러면 빈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활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보면
한 명씩 사고 치는 애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 맞아요. 근데 아무짝에 사고나 치고 쓸모가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있잖아.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럴 때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런 법지 같은 자식 이렇게. 법적으로는 내게 맞아. 응? 닮았다니까. 내가 하는 짓도 많이 하고. 아무짝에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법지 같은 자식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없으면 다행이고 법지. 그래서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활용 실익이 없는 경사진 토지는 법지고, 법적 소유권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가 됩니다. 간석지가 만조에서 간조 사이라면 빈지는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포락지.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여기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되지 않은 땅은 빈지밖에 없어요. 등록된 토지가 수몇 미터로 잠겨버린 토지. 그러니까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시험에서는요, 포락지하고 빈지를 바꿔서 또 많이 내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해변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는 빈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떨어질 낙자를 쓰거든요. 집안이 절토되어서 떨어져 나갔어. 수몇 미터로 잠겨버렸어. 그런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산하지. 그래서 얘는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고압선하지, 고압선하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생각보다 또 많이 나오는 토지가 소지입니다.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소박한 토지, 소지가 됩니다. 원시적인 땅, 원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일단 잠은 했었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두 개를 하나로 보는 땅이에요.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가 됩니다. 공유지는 반대입니다. 한 필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지라고 합니다. 한 필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보는 땅은 일단지고요. 하나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토지는 공유지가 됩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표준지가 있고 표본지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본지고,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인데,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암기 코드라고 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걸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몇 번? 두 번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면 보세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뭐다? 준지다. 표본지 공시지가란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가 표본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고, 지가 변동 측정하기 위한 게 표본지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지와 채비지 한번 볼까요? 둘 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쓰는 용어인데, 용어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환지 사업은 신개발 사업이에요. 원래는 농지나 산지였는데 이걸 깔끔하게 구획 정리해서 도로 내고 기반시설 용지 확보하고, 그리고 나머지 토지를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그래요. 뭘로 재분배한다고요? 토지로. 그래서 이걸 재분배. 토지로 되돌려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우리는 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빗금 친 땅 요거 보이세요? 빗금 친 땅은 환지로 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거 경비충당으로 쓰려고요. 그럼 되돌려주면 안 되겠다, 그치? 경비충당으로 써야 되니까 요런 땅 갖다 우리는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환지로 정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사업 할 때 경비충당으로 쓰이기 때문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채비지, 토지로 재분배하는 토지는 환지.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편안하게 들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충당, 채비지, 재분배하는 땅, 환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한치 오차도 없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끝내볼랍니까? 오케이. 택지. 지목부터 갈까? 지목. 택지. 부지. 한계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맹지까지 갈까? 맹지, 맹지. 나지, 건부지. 그리고 건부감가란 표현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온 김에. 예. 공지, 4개입니다. 4개.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 법지, 빈지, 포락지, 산하지, 소지, 소지. 그 다음에 표준지, 표본지, 환지, 채비지, 채비지, 일단지, 공유지. 좋습니다. 가자. 자, 우리 주된 용도 들은 적 있죠? 예,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땅. 그러면 요거는 지목이에요. 근데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 그러면 요거는 필지예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그러면 획지고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그러면 1단지예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그러면 택지예요. 요거 받고 도로, 철도, 하천에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 포괄적인 토지. 그러면 부지예요. 택지 이용에 채원방권상에 있는 토지 한 개입니다.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어.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는 땅, 맹지입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세로입니다. 전환되고 있는 토지, 후보지입니다.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입니다.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역시 후보지입니다. 공법상 제약 있고 건물 없어요. 사법상 제약 없어요. 나십니다. 건물이 이미 들어선 땅, 건부지입니다. 건부지는 통상 감가되는 게 원칙. 하지만 예외 있음. 건부지가 싸요. 낮이가 비싸고요.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 공지. 도시토지인데 방치하는 토지, 공한지. 지력회복 때문에 쉬는 토지, 휴한지. 바람쥐 가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유휴지입니다. 경사가 져 있어요.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실익,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 법지. 해안선부터 등록지점 사이에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법적 소유권 없는데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는 빈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 포락지.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 선하지. 한 필의 토지를 2인 이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공유지. 개발되기 전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소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토지가 표본지.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환지.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경비 충당으로 쓰이는 땅, 채비지까지를 기억해 주시면요. 토지 용어 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품으로 갑니다. 최근에는 토지 용어가 약간 깊이 있게도 물어주기 때문에 토지 용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혼자 공부하지 말고 저랑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5회 난리가 났던 파트가 바로 여기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에서 원래는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그런 파트인데 35회 때 2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택의 분류도 아주 자세한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주택의 분류로 갈게요. 쉬겠습니다.